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진한다의 김용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내년을 준비하는 기사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이 올해는 고금리의 은행 예적금 보유 비율을 가장 많이 늘려놓았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서 단기 예적금이 만기되는 시점과 비례해서 자산의 유동성이 풍부해졌는데 이 부자들의 자산이 주식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서요. 내년에 부자들은 주식에서 돈을 벌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개인 예탁 잔고도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닌 듯 합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라서 저들의 머리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제 짧은 생각에는 아무리 고금리 기조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년 전에 비해서는 높은 예적금이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내년 국내선 총선 이벤트가 있고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가 쌓여 있는데 보통 이런 시기에는 시장의 대세 흐름을 찾긴 힘들지 않을까요? 주로 정치 테마주만 난립하는 지저분한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장님의 생각하시는 내년의 투자 전망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내년도 주식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물어보는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2023년 12월까지 놓고 본다 그런다면 미 증시는 최근에 다우지수도 그렇고요.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3대 지수가 지금 모두 다 가파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최근에 미국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와 라는 생각이 절로 나와요. 이렇게 빠르게 조정을 받을 때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비슷한 시기에 고점에서부터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락의 마무리 시점도 비슷했는데 올라가는 상승 곡선 이 기울기 자체가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가 너무 차이가 나요. 미국 증시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전고점까지 뚫어버리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 기조에 대한 거를 파월 의장이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기름을 갖다 부어놨죠. 상승장에다가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게 기름을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을 작년과 올해 근 2년간 계속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동결 아니면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2년간 금리를 올려놨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도 많이 잡아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상승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봤던 구간이 동결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상승도 없겠지만 인하도 없다. 그러면 동결 구간만 놓고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12월 들어가지고 파월 의장이 갑자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지금 환호성이 터지면서 너도 나도 매수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나라는 올라간 상승 곡선을 미국의 시장만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요인들이 이겼지만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한국 시장도 괜찮다라는 생각만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미국 시장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올라갈 거야. 미국 시장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우리나라도 저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주가가 폭등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뭐 물론 생각의 견해야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23년간 주식시장을 겪으면서 미국의 속도를 우리나라가 따라간 적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따라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미국의 경제 여건과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2024년도 전망치를 볼 때 적립빛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받쳐주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시장 관련해서 미국 시장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니 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소를 미치고 우리나라도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뭐 그렇게 큰 틀에 대한 생각은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다만 내재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요건을 좀 봐야 돼요. 미국은 미국 시장이고 우리는 우리나라 시장을 좀 봐야 된다는데 자, 우리나라는 내년 4월까지는 그래 뭐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겠지만 크게 내려가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왜? 보통 정치 이벤트가 큰 게 걸려져 있으면 시장은 매수와 매도가 그래도 최소한 50대 50 비율로 맞춰지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지진 않을 건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내년 4월 이후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좀 문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가장 지금 터져올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홍콩 ELS
가 지금 바로 도래하고 있어요. 내년 2월, 3월이 이제 만기일인데 대규모 손실이 지금 불가피하다는 뉴스를 뉴스에서 좀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홍콩 ELS 사태라고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관련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금융권들이 잘못한 게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ELS라는 거는 지수랑 연계돼서 하는 건데 이 ELS 상품들을 구입한 대부분의 이 연령대나 자금들을 보게 되면 어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ELS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위험 투자 상품인데 은행에서 거의 이거를 강매 아닌 강매를 갖다가 판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퇴직금들 가지고 목돈이 들어간 케이스가 많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이 아니라 대부분 들어가신 평균 금액들을 보게 되면 3천, 4천, 5천 이렇게 천 단위로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내년 2월 달이면 죄다 손실 마이너스가 지금 거의 확정시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지수가 5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게 손실금이 발생을 하고 원금이 까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홍콩 지수가 50% 이상 지금 까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한번 2월달, 3월달에 한번 터지게 되면 주가가 한번 또 휘청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문제도 저도 굉장히 좀 크게 보는데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내수 경기는 뭐 수출이야. 우리가 뭐 반도체도 있고 뭐 조선도 있고 뭐 많이 있다고 해서 버텨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특히나 요즘 또 2차 전지까지 있으니까 근데 내수 경제는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지배하고 있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부동산 집값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도 못 잡고 있는 게 부동산 집값 아닙니까? 건설사들이 다 달고타갖고 너도나도 건물을 갖다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건물만 지어놓으면 완파는 되니까 경기를 떠나서 건물만 지어놓으면 또는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팔리니까 비싼 값에 특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부동산 PF가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건물을 보고 아 그래 건물 만들어지면 다 팔리겠지. 그럼 은행에서 미리 돈을 준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1000억짜리 건물을 올리는데 본인 건설사 비용이 100억도 안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0억은 다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은행에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중간중간에 돈 들어오는 거 가지고 인부들 월급 주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PF 대출을 다 막아버리고 있어요. 왜냐? 은행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야 이거 건물 올려도 이거 다 안 팔릴 것 같아. 이거 회수 안 될 것 같은데? 왜냐?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안 좋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 이거 좀 우리도 좀 몸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지금 부동산 PF를 막아버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이 도산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 대형 건설사는 터진 게 없는데 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못 받쳐주게 되면 대형 건설사들도 버틸 수가 없어요. 왜? 하도급을 다 중소형 건설사들에게 내려주니까. 근데 지금 올해만 벌써 하반기에만 건설사들 몇 군데가 벌써 다 부도 처리가 돼가지고 건설 현장이 중단되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총선 끝나고 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내년 6월쯤 여름쯤 되면 이게 수면으로 완전히 올라온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시화가 돼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증시가 또 한번 휘청거리지 않을까라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문제들이 경제라는 거는 그렇죠.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더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을 한 거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정적인 요소인 거고 반드시 또 그것만 부각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뭐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이라는 건 항상 잘 됐을 때를 생각하는 것보다 안 됐을 때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좀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럴 경우에는 좀 현금화를 미리미리 시켜놓고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험이 다가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현금화를 안 하고 장밋빛 정보만 들고 가고 있다가 현금화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꼼짝없이 물려서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위험이 올지 안 올지 일단 모르니까 위험한 구간이 좀 오게 된다 그런다면 현금화를 좀 시켜놓으면 자, 현금화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주식이 올라가. 그럼 다시 사면 그만이에요. 근데 떨어지게 되면 천만다행이네. 미리 팔아놓길. 이게 나온단 말인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4월 총선이 4월 15일 경이니까 4월 첫째 주부터는 좀 현금화를 좀 시켜놓고 또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총선 끝나고 나서 매매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우스운 게 경제 전망이라는 것도 주식 전망이라는 것도 단 하루도 지금 예측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4개월, 5개월, 6개월, 1년치를 예상한다는 거는, 예측한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매일마다 시장을 찾아보고 경제 뉴스들을 찾아보고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러한 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제 AP투자연구소 제 채널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위험한 좀 신호가 있거나 또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게 있다 그런다면 제가 언제든지 실시간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또 실시간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개천에서 용재한다 채널에서 가끔가다 시장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부지런해야 돼요. 제 영상만 볼 게 아니라 저보다도 훌륭하신 경제 유튜버들도 많으시고, 저보다 더 뛰어난 안목을 가지신 우리 주식 유튜버들도 많으시니까 쭉 한 번씩 살펴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잘 관찰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내년도 주식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나눠봤는데, 한참 또 모르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살다 보면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된다는 거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도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게 있다 그런다면 전달을 해 드릴 것이고, 또 대비를 해야 될 게 있다 그런다면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마무리가 슬슬 되고 있죠. 12월 달 마무리들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